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 어제는 그래도 양봉이 들어와서 그나마 그 주 마감할 때 그래도 편하게 끝난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는 이제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는 그 변동성 이 변동성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항상 논할 때는 고점과 저점의 이 중간 가격이 되게 위험한 그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변곡 라인을 레벨업이 될 거냐, 한번 쉬어갈 거냐, 그다음에 고점 라인의 중간값에서 치지 못하면 다시 하락 파동을 만드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2650, 2700 요 사이가 1차적으로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레벨업이 되더라도 여기를 넘지 못하면 다시 주가가 조정을 준다 그러면 이제 파동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을 돌아보면 변동성이 되게 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형주 자체도 이 변동성 크기가 하루의 이 변동성과 전일의 변동성 차이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불안한 시장에서는 그런 그 변동성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5% 빠졌다 그 다음날 4%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참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세졌다라는 것들이에요. 세졌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변화가 있음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월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월 15일 이후부터 매도가 좀 발생이 됐죠. 지금 4월 15일부터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도량이 한 지금 1조에서 금요일 날 4천억 정도 샀으니까 한 6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5월 달에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나쁜 건 아니고요. 어떤 업종과 종목을 잘 선택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수익률은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올해는 뭐 좋은 뭐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될 시점이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은행, 보험, 이 밸류업단, 증권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그 밸류업의 기대감으로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5월 2일 전까지는 한 번 더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이쪽을 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 실적 발표가 금요일에 있었죠. 예, 실적이 좀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뭐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윗꼬리를 좀 길게 나왔는데요. 자동차 관련주도 2분기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특히 그 밴드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어떤 위치에도 잡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2차 전지도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점에 사서 단기 반등을 차익을 내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주도주였던 종목보다는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쪽 포인트를 찾아가자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시장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했을 때 하락 종목이 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시가총액 큰 걸로 지수는 끌어올려도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변동성에 좀 주의해야 될 5월의 시장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좀 관망하는 전략, 위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밑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상단은 2,700포인트까지는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도요. 그 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포지션 자체를 좀 이게 줄이는 그런 전략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이 뭐 종목들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 이 집중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에 돈이 그쪽으로만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전략을 잘 짠다면 그래도 이제 밴드라고 하죠. 이 밴드의 상승의 여력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 봐드릴 테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이녹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22,400원에 3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딱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샀다 팔을 할 때, 이거 사는 이유가 파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사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 22,400원 거기서 네.
빠져서 갈 것 같아서 샀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빠져버리네요. 네. 이것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묶여 있긴 한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바닥을 잡는 거는 이게 우리 단기 시세와 그다음에 그 중장기 시세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바닥을 라인을 잡았던 종목이 위쪽으로 틀지 않으면 이게 주가가 밑을 하방으로 한 번 더 찍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살 때는 우리가 바닥을 잡으려고 가격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단기 이평선이라 그래요. 그 단기 이평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격도라 그래. 이격도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들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평선들이 있잖아요. 이평선은 5일선, 11선, 뭐 21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5일선하고 21선이 벌어지는 이격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가가 들어가면 상승 탄력이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평선 들었대요. 다 이렇게 뭉쳐 있죠. 그럼 이건 변곡 라인이에요. 위로 치지 못하면 5일선 자체랑 21선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으면 시세를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저점 잡으려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얘기는 뭐냐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이 시세가 난 종목을 선택해야지 시세가 나지 않는 이런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은 시세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퍼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22,000원,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역배열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배열 자체가 역으로 꺾였죠. 이걸 역배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역배열에서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반등은 세게 들어올 수 있지만 하락의 파동이 만들어지면 밑으로 더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업종 그다음에 실적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정배열 라인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4,000원까지 들고 있어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15,000원까지 안 빠질까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왜요? 15,000원까지 올 것 같아서 왜요? 불안했어요. 왜요? 그래서 손절매를 하고 다시 15,000원에 사야 나. 아니, 이 종목 사지 마세요.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왜 이 종목만 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싸다고 들어갈 만한 것들은 대형주 쪽이고요. 이런 코스닥 쪽이나 이 코스피의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저점 잡으면 안 돼요. 더 하염없이 빠져요. 지하 1층, 2층, 3층, 5층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15,000원 빠지는 것보다 레벨업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어요.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타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올라오면 이 종목 보지 마세요. 당분간. 예. 24,000원까지. 네, 23,000원까지라도 오겠어요? 네, 와요. 그때 파시기 감사합니다.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솔브레인 홀딩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5,0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제가 살 때는 이 종목이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빠지면서 이렇게 안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눌림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솔블레인도 최근에 이제 주도주였었어요. 최근에 뭐 올해 뭐 2월 달부터 막 급등을 했잖아요. 뭐 주가라는 거는 급등을 하면 급락이 되고 주도주였던 거는 이제 돌아가요. 이제 이걸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가를 볼 때는 이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올랐죠. 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예. 그럼 많이 올라오면 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이 세상 이치가 많이 정상에 들어가면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리막길만 있잖아요. 산이 꼭대기가 만들어지면 내리막길. 저 이제 내려갈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러 가지를 봐요. 뭐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뭐 기본적인 분석도 있고, 뭐 수급의 분석도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보면 이제 이 각을 세운 종목은 최소 마지노선이 21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여기 빨갛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게 이제 한 달의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이 빨간 선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주가가 더 많이 밀려요. 이거 한번 봐봐. 이 주가가 이렇게 빨간 선이 어때요? 이 빨간 선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고 빨간 선이 떨어질 때 어때요?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보면 이 빨간 선 보세요, 혹시? 그렇죠? 네, 보여요. 나는 지금 떨어질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거기서 하셨어요. 맞죠? 예. 그럼 이거 또 떨어질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르는 그거를 놓쳐가지고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한 번 더 올라오거든요. 그때 파시면 돼요. 가격은 6만 원대예요. 6만 원대 오시고요. 다음에 주가 살 때는 저 빨간 선들 있잖아요. 빨간 선 굳게 쳐놓고 예. 이게 꺾인다 그러면 그냥 사지 마세요. 그러면 손해 보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6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5만 5천 원, 6만 원 요 사이예요. 예. 그러면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여기서 더 밀려도 괜찮겠어요? 아니 내가 더 네. 샀는데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아니. 예. 예. 한 번 더 올라가다가 밀리잖아요. 윗꼬리 하나 나왔거든요. 이 밑으로 더 빠져요. 그러니까 더 사지 말고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써야 돼요. 아, 파동 자체가 꺾인 파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얘는 5만 5천 원 위에 오면 그냥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니면 더 많이 예. 빠질 거예요. 그렇게 한번 참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일진전기 매수가 비중은요? 22,800원에 10%입니다. 혹시 저랑 많이 상담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낯익어가지고 그쵸? 몇 번 전화 통화하셨죠? 예, 가끔 했어요. 그렇죠. 가끔 됐는데 매번 얘기를 들었을 때 맨날 고점에 있는 종목 사지 않으세요? 주도주 사지요. 예, 제가 목소리가 아니, 어떤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고점에는 안 타서 전문가님하고 상담 안 했는데 네네. 이거는 어제 한번 사봤어요. 그래요. 어제 한번. 예, 네. 예. 이런 종목을 할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료가 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때문에 전력, 전력 관련주, 전력 기기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건 네네.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위쪽의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돼요. 내가 빨리 치고 수익을 챙길 거냐, 아니면 더 끌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은 이게 급등했으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네. 위에서는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중에 들어보면 그렇지. 많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또 고점에서 잡혀서 힘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하게 수익을 내주면 파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시가에 잠깐 매도. 해보려고 샀는데 수익 났으면 아침 시가에 팔아버리 잠깐 수익을 내려고 샀는데 여기가 보면 매물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꼭지 한 위에라 그래요. 25,000원 받는데 이거를 25,000원 봤어요? 예, 들어오셨어요? 25,000원. 갈 수도 있어요. 24,000원 넘어. 아직까지는 예, 예.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갔다가 못 팔려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변동성이 세잖아요, 이 종목들은요. 24,500원이나 대놓을까? 아니, 그냥 8월 월요일에 하실 거예요. 예, 시가에.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시간에 보셨어요, 혹시요? 그거는 안 맞는데 네. 안 올랐을 거예요. 안 보셨어요? 네. 1% 전문가님 한번 가져보세요. 1% 빠졌네요. 예. 근데 거래가 좀 있어요. 11만 주 정도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네네. 아침에 그냥 이게 시가에 딱 올라온다 그러면 팔아버리고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업황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고점에 대해서 네. 눌림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네, 아마 신고가 찍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머리 위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제 그냥 이만. 그러니까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대응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네. 수익 챙기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SP 소프트고요. 네, SP 소프트 21,300원에 10%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제일 아주 변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도 저랑 몇 번 통화했죠? 예, 전에 한 2번 정도인가? 그렇죠. 예. 그때도 신규주 하지 않았었어요? 신규주 하고 고점에 있는 종목 하셨죠?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 하거든요. 제가 신규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예, 예. 신규주는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2년 동안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예,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 수익 내기 예.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결국은 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점 매매라 그래요. 이 업종이 뭐 좋든 안 좋든 이 신규주는 예. 우리가 매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레벨업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예. 보면 다 빠져 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상장한 주식을 실적을 보면 아니, 수익률을 보면 다 골드박제 돼 있어요.
그만큼 예. 이게 내가 대응이 어렵다 그러면 손실 날 확률이 되게 많이 커요. 그러니까 신규주는 아예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이 꺾이면 많이 꺾여요, 이거. 뚝뚝뚝 빠져버려요. 그럼 이게 대응이 빨라야 되거든요. 대응이 빨릴 때는 이 종목을 살 때 매수가가 21,300원이잖아요. 이 자리는 뭐예요? 예. 5일선 깨졌어요. 이게 급등주나 각이센 종목이나 이런 단기 매매할 때는 5일선 깨지면 손절이에요. 예. 근데 5일선 깨졌죠. 예. 근데 손절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5일선이 깨졌다 그러면 손절 딱 해버려야 돼요. 이게 법칙을 서요, 그냥. 이게 더 가든 말든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특히 신규주나 이런 탄력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 막 상한가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뭐 예. 30%도 올라가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막 8%까지 빠지고 여기 뭐 하한가도 언저리까지 오잖아요. 20%씩 빠져요. 24%도 예. 빠져요. 여기 봐봐요. 이 변동성이 예. 세야 안 세요? 세요. 세지. 그러면 이게 변동성 세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5일선 딱 깨진다. 그럼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더 들고 있지 마요. 예. 왜 그러면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거 봐봐요. 이거 하한가도 나오잖아요. 여기 봐봐요. 24%. 이게 또 이거 봐봐요. 여기 막 무섭잖아요. 여기. 여기도 19%막 이렇게 빠지는데. 선생님 알겠죠? 원래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월요일 날 이 정도 오르면 그냥 매도해버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보면 안 돼요. 틀려요, 완전. 삼성전자도 못 가잖아요. 금요일날 밀리는 거 봤죠? 2%에서 막 쫙 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미국이라는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건 맞지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이 수급의 여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올라갔으면 우리나라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미국 시장은 10년 내내 우상향했지만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있어요. 근데 항상 예. 사람들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올라갈 거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그 불변의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은 예. 떨어지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종목 자체가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탁 올라오면 매도 하시기 바래요. 예. 월요일 날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그냥 매도해버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규준 하지 마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이렇게 아까처럼 이 장대 음봉이나 하나 나오면 깊게 빠져요. 그러니까 신규준을 웬만하고 접근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반갑습니다, 종목?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마이크론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7,000원에 비중 10%예요. 이게 원래 보면 이게 이제 업황을 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을 볼 때가 있어요. 업황과 업종은 좋는데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왜 그럴까요? 가격 그쵸? 위치. 가격 위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질적, 이 돈이 성격, 이 돈이 어떤 돈이 들어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업황이 좋아요. 실적도 좋아. 네, 네. 근데 돈의 성격,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이 종목은 신용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많죠. 그러면 어때요?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면 이게 오면 물량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가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삼천장이라 그래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업황은 얘기 안 해도 되고 실적도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네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렇게 봐봐요. 여기 뽕 여기가 뭐예요? 이 봐봐요. 저기 고점 3,000장 말씀. 그쵸, 3천장 맞아요. 이 3천장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 자리는 결국은 어떻게 빠지냐 그러면 여기 고점 되면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반 정도 빠져요. 이런 종목들은. 네. 거의 3천장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주식이라는 건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흘러왔던 가격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게 연구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뭐 돈에 따라 뭐 실적은 좋은데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실적은 안 좋은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주식의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3천장의 꼭지점이 3개 나온 자리는 거의 밀릴 확률이 많아요. 밀려요. 그럼 어디까지 네네. 밀리냐? 이 고점 대비 50%까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한 23,000원, 23,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네네. 때문에 3천장에 신용이 많은 거다. 그럼 건들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건 가격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럼 얘를 이렇게 거꾸로 네. 돌아봐요. 지금 자리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이러면 좋죠. 이 좋죠. 그럼 밑에서 좋은 네. 거는 위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안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얘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해는 안 좋은 거예요. 위점에서 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차트를 늘렸다 줄였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 짧게 짧게 3만 숏거래요. 원 정도 짧게 그냥 네, 그게 맞아요. 그냥 거래가 많아서 그냥 짧게 치고 나오려고 들어간 거고요. 지금 거래 없잖아요, 지금. 예, 예. 지금 거래 없는 거는 왜 소외됐다는 종목, 소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와 버리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전문가님 TSE 상담 받았는데 네. 제가 전문가님 TSE 상담 받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래서 수익 제가 70% 정도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 맞춰드리는 네. 제가 틀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문 주말에 대표입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저기 대한전선을 들고 있었는데요. 네. 좀 오래 들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유증도 받아서 좀 단가를 낮춰서 14,500원에 10%인데 저기 비중은 작은데 네. 이게 이제 좀 많이 흐름이 좋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까지 끌고 가더니 요번에 이제 반등을 주면은 좀 나왔다가 다시 밑에서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단기 대응을 지금 물을 좀 더 타서 조금이라도 수익 보존해서 나올까 아니면 그런 단기 대응을 이거 좀 제 알려주세요. 방송 자주 안 보시죠? 예. 안 예? 보시죠? 아니 보죠. 그때 제가 이게 대한전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느 분이 13,000원, 만 원에 이제 올해 만 원에 이제 이 가격이 15,000, 14,000원인가? 요때 이제 만 원에 왔을 때 이제 저랑 상담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5,000원까지 홀딩 의견을 드렸었어요. 아, 15,000원.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전선업종은 내년까지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업황을 보는 거예요. 이 업황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가격 위치 싸요, 안 싸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싸요. 싸죠.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가는 힘, 모멘텀이 있냐. 주가라는 건 실적이 중요하지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슈, 이 이슈가 오늘 끝날 거냐, 내일 끝날 거냐, 내년까지는 갈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냐, 연속성이 있냐, 없냐, 있어요. 전선 관련주는. 왜? 미국에서 뉴스도 났더라고요. 그렇죠, 났죠. 이제 인프라 투자를 더 하겠다. 노후 전선을 교체하겠다.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줄 거다. 전기차의 퍼포먼스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저기 네. 전문가님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뭐 일진전기는 뭐 가온전선 죄다 오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선 관련주여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얘는 또 따로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뭐냐면 가격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 놓고 봐봐요. 얘는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얘가 대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예. 못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늦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아니 좀 빨리 딴 애들은 움직여. 팡팡 가는데 얘는 빨리 못 가더라고. 예? 딴 애들은 팡팡 가는데 얘는 느려요. 그러면 손해 볼 건데. 내 차례가 왔을 때 줄을 서 가지고 내 차례가 왔을 때 이게 식당에서 배식을 받아야 되는데 새치기 하면 비난 받아요. 비난 받지 않아요? 아니 왜 새치기 하려고 그래? 내가 순서 지나면 나도 이게 음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새치기해서 빨리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아, 대장이 빠지면 같이 빠질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요. 얘는. 왜 그러면 실적 반등이 받쳐주는 종목이고 걔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얘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대장과 부대장이라고 하는데 이 걔들하고 얘들은 시가총액 자체가 달라요. 조그만 거 막 움직이는 건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건 거의 없어요. 얘는 시가총액만 2조 5천억짜리예요.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지. 엄청 무거워요. 덩치가. 무거워도 올라가서 수익 내면 되지 않아요? 예. 맞잖아요. 수익 내면 기다릴 수 있죠. 답답해.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기가 얇으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옆에 주위 사람들이 나의 손실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평생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면서 손해봐요. 그러니까 내 원칙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뷰가 맞다? 그러면 그걸 끌고 가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히는 거 아니에요. 다 틀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무조건 맞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시청자님이 얘기해서 시청자님 생각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의 원칙은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사람 보지 말고 내가 15,000원 봤어? 15,000원 보면 그 이유는 뭘까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엊그제 뉴스 나와서 인프라 투자 뉴스 나와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한다고 그래서 움직인 거잖아요. 이 연속성이 이번에 끝날 거냐? 내년까지는 갈 거냐? 내년까지는 가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 누가 아무리 뭐래도 난 끌고 가거다. 이런 원칙을 세워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15,000원까지 홀딩하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15,000원에 팔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저 백광산업 이게 거래 재계약기 제게 전에 사는 건데요. 엄청 힘들겠다. 예? 예? 네? 엄청 힘들었겠어요. 네, 네. 아, 참. 안 올라가네요, 생각같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아, 이슈가 그래요?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백광산업도 참 이런 네네. 종목들을 우리가 트레이딩이에요. 이런 종목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냐? 매수가가 8,400원이네요. 이거 잘 팔고 나올 수 네. 있어요. 이거 혹시 아.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아, 저 몰라요. 아, 잘 못 봐요. 이게 이제 네네. 거래라 그래요. 이거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는 월요일 날 있잖아요. 얘 위쪽으로 한번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네. 매수존이라고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서 매수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꼴이라 그래요. 이게 버터플라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이쪽에 다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네. 이 변동성이 되게 세잖아요. 여기 보면 네. 마이너스 10%까지는 갔다가 종가는 플러스까지 10%를 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네, 네. 매수존이에요. 매수존이기 네. 때문에 다음은 밀리진 않을 거예요. 월요일날 양봉 네. 이렇게 들어오면 8,5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8,500원에 매도를 걸어놓으세요. 이게 중간값이라고 그럼 그래요. 네네. 네네. 팔지 마요. 8,500원 이상은 안 올라가요? 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딱 중간이라 그래요. 가격의 중간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대 네. 음봉에 나온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더 세요. 왜 그러냐면 이 네. 캔들을 중간을 넘어가면 얘들이 이제 매수 강도가 되게 강해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값이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8,500원이 넘어가면 위로 더 쳐요. 근데 8,500원까지 못 올라간다.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면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8,500원에 일단 팔고 나오세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네, 네. 8,500원에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올라올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내일 강연회가 있죠. 많은 분들이 주말에 되면 많이 오시는데요. 자리가 좀 부족해서 서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찍 오셔서 자리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리 때문에 좀 안내를 보시고 위치, 장소를 잘 파악하시고 일찍 오시면 좀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은 서울 관악이고요. 내일은 전라도 익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안내 잘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그 미국처럼 뿅뿅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제 5월 달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 뭐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쉬어가는 시장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1월, 2월, 3월, 4월까지 우리 시장은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좀 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업종의 선택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주도주보다는 주도주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또 빨간 날들이 많이 있어요. 쉬는 휴장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투자금에 대한 그 자금력이 좀 처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우리가 강한 업종이 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로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뭐 최근에 은행, 보험, 뭐 증권 관련주가 밸류업 때문에 올라왔듯이 밸류업 관련주도 5월 달에 좀 잘 보는 그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식품 관련주들 이쪽도 잘 보고 화장품 관련주는 아직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남들이 환해해서 보는 종목보다는 남들이 약간 소외돼서 보지 않는 종목들이 진주 같은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업종을 찾는 게 올해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NG 이노텍요. 매수가 비중은요? 192,600원. 20%. 잘 사셨네. 따라가셨네. 실적 발표 좋아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니요. 그래. 5주, 2주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 제가 얘기했지만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저점 잡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아까 보면 막 이녹스 같은 거 막 많이 빠지잖아요. 저점 이제 계속 횡보하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계속 밑으로 빠져요. 이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잡아주는 주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누가 잡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저기가 많이 잡혀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고 생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업황 같은 건 우리가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일반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이 이 회사의 실적도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 업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면 가격으로 논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 자리 여기를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그래프 좀 볼 줄 아세요? 예, 조금요. 쌤 그죠? 때문에. 여기가 그래 여기 꼭대기죠. 예. 그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저점 이렇게 요 가격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기는 희한하게 잡아주는 가격이라고 눈치가 보이죠. 이게 월봉이거든요. 요 라인에서 되게 빠지는 게 멈춰 있고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다음 또 요 자리에 보면 여기서도 양봉 들어오고 여기서도 양봉 들어오고 여기서도 양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마지노선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 보면 이 꼬리가 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저점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 대형주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 모든 대형주는 이 고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보면 이 마지노선이 어디까지 빠지냐 그러면 50% 정도 빠져요. 고점 대비. 가격이 이제 40에서 60의 레인지를 주거든요.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 40%에서 60% 사이까지는 가격이 빠져요. 이게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가격을 누르는 거를 가격 조정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빠져요. 이게 두 가지 조정이 끝나야 강하게 움직이는 게 주식의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가격도 빠졌죠? 그죠? 첫 번째, 그죠? 가격 많이 빠졌고 기간도 많이 빠졌죠. 이 고점이 기간도 오래됐습니다. 오래 빠졌죠. 그러면 이제 레벨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요. 이제 업황의 회전이 돌아요. 그게 2년 주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22년까지 고점 찍고 지금 몇 년도예요? 24년. 그다음에 실적도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 괜찮다.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면 얘를 좀 더 끌고 갈까요? 그냥 팔까요? 끌고 갈 생각을 그렇죠, 하고 맞아요. 있어요. 빙고. 예. 얼마까지?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 저는 한 25만 원. 됐어, 끝. 너무 끝났어. 저랑 똑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25만 원까지 더 높게 잡으면 이제 우리가 높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 우리가 꽂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만 원이 왜 그러냐면 그 저항대라 그래요. 거기 한번 부딪히는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25만 원 정도 오면 일단 수익을 챙겨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또 이 종목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 똑같이 사보세요. 그럼 돼요. 예, 안 그래도 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의 기법.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기법이 생긴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엄청 한 2, 3년 많이 손실을 보고 이제 멘토님 방송 보고 네. 유튜브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이에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주는 게 있어야 갖고 올 수 있다.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손해봤다고 우울해할 필요 없고요. 나는 뭔가가 얻기 위해서 나는 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지불했다 생각했으니까 이제 수업료를 가져오면 돼요. 이제 내가 갖고 오면 돼요. 내가 줬기 때문에. 그죠? 참 훌륭하신 감사합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응원할게요. 꼭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25만 원에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어버브 반도체요. 매수가 비중은요? 17,500원에 20%요. 이 종목도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 변동성이 되게 센 종목이에요. 반도체 소구장 중에서도 특히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세냐라고 했을 땐 얘는 신용이 많아요. 신용 물량이 되게 많아요. 7%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오면 밀리는 거예요. 들어오면 밀리고 들어오면 밀려요. 그다음에 이제 횡보 하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상승, 하락, 횡보 구간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한번 빵 튀어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이해됐죠? 이제 가격을 어디까지 매일 대놓냐면요. 18,000원에 있잖아요. 18,000원. 예. 아침마다 18,000원에 딱 걸어놓으면 팔릴 거예요. 한 번은 슈팅 나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거 변동성이 되게 세요, 안 세요? 뉴스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는 종목이에요. 여기 보면 막 장대 음봉 나오고 그다음에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막 이 변동성이 세죠.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18,000원 정도 되면 매도 치고 나오시면 돼요. 왜? 신용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7%대가 넘어요. 신용 물량이 많다는 거는 이제 시장이 빠지거나 시장이 조정이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많이 있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윗꼬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면 매도 치고 나온다. 그 매도 가격은 18,000원. 라인에 있어요. 18,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거기다가 이렇게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팔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이 종목은. 알겠죠? 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풍산입니다. 풍산. 매수가 비중은요? 61,000원에 30%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어. 근데 제가 이거 연말까지 같이 가도 될까 싶어서 배당 받으려고 그러는데 가능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그 말에 책임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내가 뭐 이번 연말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라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시장 추종자예요. 시장 추종자.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 건가?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가?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거야? 요까지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는 볼 수 있지만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 거시적인 전문가들이 따로 계세요. 이제 거시적인 전문가, 거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시적인 환경을 많이 논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기 투자의 관점보다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살아 있어, 앞으로 더 올라가 떨어져, 요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분야가 다른 거죠. 이제 분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우리가 7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65,000원도 안 왔는데 7만 원 갈 거예요라고 하면 기대감을 제가 꽂아주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그렇죠. 매매는 이거는 이제 그 전저점을 보는 거예요. 전저점을 넘어가야 새로운 가격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네. 65,000원 나이에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격이 높아요, 작아요? 높아요. 높죠. 그럼 시장이 네. 조정해 준다라면 어떨까요? 시장을 조정을 줘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도 많이 이제 당한 게 많긴 많은데 지금 방산하고 구리 쪽이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풍산을 산 거거든요. 이거 한번 완전 보시면 좀- 안 될까요?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작년 에코프로 종목이에요. 네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환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25, 네네. 뭐 에코프로 BM,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대장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얘 어때요? 우리 옛날 그때 기대를 갖지 않았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네네. 어때요? 많이 내려왔죠.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시세 추종자예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고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으면 좀 끌고 가려 그래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를 찾으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에 샀다면 좋은 거만 보여, 나쁜 걸로 보지 않아요. 내가 수익을 내기 바라지 손실 나기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좋은 것만 찾으려 그래요. 그렇죠? 네네. 이건 냉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고점에서 매매할 때는 정말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격도라 그래요. 21선 살아 있고 5일선이 살아 있고 모멘텀이 많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좋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주식은 없어요. 그 가장 좋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에 막 급등주했던 작년에 뭐 기대주였던 건 2차 전지였잖아요. 걔들만 갔죠. 네. 근데 지금은 네. 국민 밉상주가 됐죠. 네. 2차 전지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게 반도체고 올해는 지금 반도체가 좋아졌어요. 똑같아요. 주가라는 거는 어느 가격이 되면 순환매가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시세 추종자, 저는 65,000원에 팔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중공업 9,000원에 50%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삼성중공업은 네.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너무 또 안 좋게 나와가지고 네.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시간에서 우리가 봐야 돼. 시간에 예, 딱 시간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몇 프로 빠졌어요? 1점 몇 프로 빠진 것 같은데. 아직 시간에 이제 적어놓고 거래가 좀 있네요. 예, 40만 주. 이거 시간에 뭐 몇 프로 빠졌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량이 많이 나왔냐 안 나왔냐라고 해요. 이게 물량이 많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조선 오팡은 올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쪽보다는 그
이 군함 쪽이 있거든요. MRO라 그래요. 메인테너스라고 그래요.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 상선 쪽은 이 수주 모멘텀이 웬만큼 다 땡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잠수함, 그죠? 뭐 군함, 그다음 미국의 군함 유지보수 이런 업체들이 좀 더 호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이제 매물이 많이 묻혀 있는 가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이 10,000원대예요. 얘가 넘어가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 또 밀렸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볼 자리는 아니에요. 좀 끌고 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000원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차이예요. 근데 실적 자체는 이제 2분기가 좋아요. 3분기도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갈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수주 잔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조선주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선주는 단점은 뭐냐면 이제 중국 있죠. 네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좀 약간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 조선업종을 이제 건드릴 때마다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업황의 개선세는 뭐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네. 예, 실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는 뭐 조금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네요. 네, 이제 10,000원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10,000원이 매물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을 넘어가면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들은 2분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하반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매물을 맞고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올해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 되면 이제 반 정도 이제 줄이세요. 줄였다 늘렸다 해야 돼요. 비중이 많으니까요. 알겠죠? 수익도 챙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챙기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예, 센트리온 매수가 비중은요? 19만 1,000원에 20%예요. 셀트리온 진짜 힘드시죠? 그죠? 예, 예.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여유가 있으세요? 예, 여유는 있습니다만 손절을 해달란가 갖고 가달란가. 왜 손절해? 이거 갖고 가지. 그렇습니까? 답답해서 그렇죠. 다른 거는 막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니까. 예, 안 가요, 이게. 이제 가요.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가격을 예, 제가 더 좀 조금 더 이렇게 모아가 한번 가보세요. 연말까지 모아간다 생각하고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7만 원 정도 되면 좀 더 밀리면 17만 원 초, 그러니까 17만 1,000원 정도 오면 좀 더 사세요. 예. 조금 더 사서 오래 좀 끌고 가는 거 나쁠 거예요. 이게 주가가 이제 횡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값 횡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게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는 먼저 움직여요. 이번에 이제 5월에 이제 미국 정형외과가 있거든요. 에스코가 이제 5월달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는 조금 움직여요. 뭐 이렇게 시장을 보면 코타기 바이오 업체라고 하면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 오스코테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임이 꼰돌꼰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유한양행, 종군당, 한미약품은 그냥 올해는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밑에 가격이 있다 사놓고 레벨업이 되면 파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가요. 답답할 수 있지만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밴드 매매 17만 원에 사서 19만 원 팔면 돼요. 그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조금 더 사세요.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좀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주 아이비 투자하고요. 2,880원에 비중 20%인데요. 안 가고 계속 횡보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요. 답답한데 샀으니까. 네. 이게 우리가 답답할 때는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시가총액 해보세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이게 이런 투자 벤처 투자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면 안 가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그래.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무슨 테마가 불거나 이 회사에 투자했던 회사가 이슈가 되거나 이런 때만 움직여요.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볼 때는 내가 이 종목을 2,800원에 샀으면 이 밑에 있는 거래를 보세요. 거래. 이게 무조건 거래 봐요. 거래 어때요? 없죠. 없어요. 거래 없는 종목은 인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가지고 왜 안 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더 빠지. 예. 야놀자 그거 바라보고선 들어갔는데 너무 지금 인기도 없고. 지금 야놀자 상장 이슈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예, 야놀자 상장 이슈가 지금 2, 3년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상장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져가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뭘 재료기 달리고 있어요. 예. 이게 재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사실 때는 이 자리가 이 우상향이라 하잖아요. 5일선, 11선, 15일선 이렇게 이격도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만 매수하세요.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라면, 근데 내가 장기 투자로 할 거야라고 하면 이런 종목 사면 안 돼요. 좀 큰 거로 가는 게 나아요.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이 자리하고 셀트리온이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금방 봤죠, 우리가 봤죠. 이거 봐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리가 한번 금방 봐봐요.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이거 셀트리온 봐봐요. 뿡 올라갔다 옆으로 횡보하죠. 예. 그죠? 여기 아주 볼게요. 아주도 어때요? 뿡 올라갔다 횡보하죠. 똑같죠? 예.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 하나예요. 분명히 이슈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옆으로 횡보한다는 건 재료 기다리기 때문에 가격을 안 누르기 때문에 한번 뿡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페이퍼를 잘 봐야 돼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올라 있어요. 손에 안 봐요. 더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재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뉴스 잘 봐요. 검색어에 야놀자 계속 막 검색해 보세요. 알겠죠? 그때 움직여요. 그때 오면 그러면 네. 매수가에 그러면 2,880원 정도에 그냥 걸어. 매일 걸어. 2,900원. 네. 2,900원이요? 네, 거기 중간가예요.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매일같이 걸어놓으세요. 이제 일하시면 매일같이 걸어놓어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오면 확 올랐다가 밀리거든요. 그 라인이 2,900원이에요. 2,900원을 매일 걸어놓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네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요. 예. 모베이스 전자. 아, 모베이스 전자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3,040원에 15%예요. 아, 이거 실적 되게 좋거든요. 예. 실적도 좋은데 이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데 모멘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몰캡이라 그래요. 조금씩 모아가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 그 모베이스 전자나 모베이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충전 쪽,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쪽 이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유가 되시면 조금씩 모아서 2,500원에 매도 치면 돼요. 추가 매도 하셔도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손해는 안 볼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그럼 3,040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2,500원. 일단 2,500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때 보면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까지 홀딩 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한 시간이 끝났네요. 네, 자, 성공탈출 기원하고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우리가 5월 달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코멘트 드릴게요. 자, 성공탈출 기원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